프로젝트 헤일 메리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기대보다도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작년부터 너무너무 기다렸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좀 떠들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샤워를 하고 온 상태인데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하면서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요. 제가 막 스킨케어도 엄청 꼼꼼하게 하는 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냥 수다 떠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두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 책을 작년에 봤거든요. 작년에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제 인생 책으로 등극을 했어요. 제가 프로젝트 헤일 메리 작가님 소설 마션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기대보다도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너무너무 가슴 벅차오르게 잘 본 거예요. 다 읽고 나서는 너무 좋아서 진짜 책을 이렇게 품에 안고 거실을 막 빙빙 돌면서 그 여운을 즐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사실 원작을 너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미디어믹스 결과물에 실망을 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면서도 내심 살짝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내가 원작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고 오히려 좀 속상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개봉일을 보고 왔는데 일단 전체적인 평을 얘기를 하자면 원작 팬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분량이 엄청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자체도 되게 많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방대한 내용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느낌? 이 정도면은 원작 팬들도 그래도 꽤 만족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감상이고요. 막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막 책을 망쳤다거나 나의 여운에 뭔가 훼손을 시켰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평을 하면은 후한 평을 주고 싶어요. 재밌게 잘 보고 나왔고 저랑 같이 보러 간 친구는 원작을 안 본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되게 재밌게 봤대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정보 없이 본 머글들 눈에도 어느 정도 재밌게 볼 수 있게 좀 그 선 조절을 잘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좋았던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로키를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 중 하나였죠. 다른 것보다 로키가 정말로 중요한 캐릭터였고 사실상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메인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로키를 과연 어떻게 이미지화 했을지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그거에 대한 기대와 걱정도 되게 컸거든요. 근데 소설을 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되게 귀엽고 매력적인 로키를 만들어줘서 그게 일단 너무 좋았어요. 책보다 영화의 로키가 조금 더 깨발랄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책에서는 그레이스랑 이렇게 농담을 하거나 그럴 때 약간 시니컬한 농담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 근데 책의 로키도 물론 너무너무 귀엽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좀 깨발랄한 느낌의 로키가 아니었나 영화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고 귀엽고 좋았어요. 진짜 로키 나올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행복했던 그런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제 상상만으로는 다 디테일하게 그릴 수 없었던 어떤 장면들을 너무 아름다운 그런 화면으로 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죠. 특히 우주의 풍경이라던가 우주선의 그런 모습 같은 거는 제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을 디테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그 모습을 실제 그 거대한 스크린에서 영화로 보고 내 눈에 딱 담았을 때 느끼는 그 임팩트는 상상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주는 어떤 그런 거를 만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풍경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사운드를 진짜 잘 썼거든요. 음악도 되게 잘 쓰고, 이게 정말 그 음악이 주는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특히나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음악만큼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악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감동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캐스팅도 너무 잘 됐죠. 캐스팅이 일단 전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의 그레이스도 좋았어요. 원작보다는 좀 더 밝고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것도 매력적이었고, 나름 그레이스를 되게 잘 살린, 제 상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이게 완전 그레이스 원맨쇼 영화에 가깝잖아요. 연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스트라트는 진짜 제가 처음에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배우들 누가 캐스팅됐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을 때 스트라트 역할을 맡았다고 했던 그 배우를 찾아보는 순간 진짜 너무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거의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첫인상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연기도 되게 잘해주시고, 이게 스트라트 캐릭터가 책보다 영화에서 훨씬 인간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차갑고 냉철하고 진짜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차가운 리더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인간적인 면모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의 스트라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캐스팅 자체는 마음에 들었고 배우분도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다.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캐스팅이잖아요. 캐스팅을 잘 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서 좀 원작 팬들이 몰입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일단 캐스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점도 영화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다.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부터 말하는 아쉬운 점은 다 무슨 대단히 크게 아쉬웠던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살짝, 아주 살짝 아쉬웠던 이런 부분을 좀 더 달랐으면 어땠을까, 그냥 사소한 아쉬움?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라트 캐릭터가 각색된 방향이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작의 스트라트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내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아주 살짝 보이는 그 인간적인 고뇌, 연약한 모습,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좋아서 제가 스트라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전체적으로 스트라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꽤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분량상 과거 얘기를 좀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스트라트 캐릭터도 각색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사소한 아쉬움이라면 그레이스와 로키의 티키타카도 되게 많이 생략이 됐거든요. 어쩔 수 없죠. 시간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워낙에 책에서 둘의 그 대화에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재밌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많이 잘린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담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특히 원작을 본 분들이라면 그 그레이스가 울 때 이 대사는 무조건 나온다. 진짜 아무리 각색해도 무조건 이 대사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대사가 있거든요. 너무 귀엽고 임팩트 있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거를 생략했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도 그레이스가 울기 시작할 때 그 대사가 나오는 거를 이제 드디어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사가 나올 때 막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그랬는데 그 대사가 안 나와서,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한 것만큼 각색하는 분들이 그 대사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대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레이스가 마지막 선택을 할 때 저는 사실 이게 이 방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책을 읽을 때. 이 소설이 정말 이 마지막 부분의 그레이스의 고뇌를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순간에 그레이스가 느끼는 그 번뇌, 생각, 모든 혼란과 슬픔과 미련과 그런 모든 혼돈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엄청 짧게 단순하게 흘려보내더라고요. 그게 사실 가장 아쉬웠어요. 앞에 부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호불호이기도 하고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좀 그렇게 후루룩 지나간 게 너무 아쉬웠다. 왜냐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뒷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그레이스가 그 부분의 번뇌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 연기도 되게 기대가 되면서 그걸 막 기대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장면이 나온다 하고 막 뭔가 전율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영화에서는 그냥 후루룩 지나가서 그거는 진짜 좀 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영화의 그 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책보다 훨씬 더 밝은 톤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그렇게 좀 가볍게 지나간 선택이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보고자 하면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더 그렇게 밝게 간 거는 흥행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 팬으로서 그 마지막 그레이스의 선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조명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그레이스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이 사람을 완전히 제대로 보여주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완전히 보여주고 이미 그레이스를 사랑하고 있는 관객들이 그 캐릭터한테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특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쉬움들을 막 이것저것 늘어놓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SF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시도해볼 만한 좀 장벽을 많이 낮추고 대중적으로 재밌게 감동적이게 만든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인생 책을 이런 퀄리티의 영화로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만족스러운 기분이 더 컸어요. 너무 재밌었고 만약에 아직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원작 팬분들도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원작을 망쳤다거나 원작 팬들에게 불쾌할 만한 지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매우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우주를 스크린으로 보는 황홀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화면이 큰 곳에서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운드를 굉장히 신경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운드가 좋은 곳에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영화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를 다 했으니까 일기를 쓰고 그리고 오늘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